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초등수학 목차로 초등학교 4학년인 학생하고 같이 아니면 고등학교 1학년인 학생하고 같이 둘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로 이렇게 바꿔놨는데요. 이렇게 돼서 수, 연산, 기하와 도형, 통계 자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색깔로. 자, 그런데 그럼 수학이라는 것은 수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뭐라고요? 수의 규칙성. 수는 이렇게 하면 수는 수의 규칙성. 수학은 수의 규칙성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를 연구하면 제일 좋겠다고요? 규칙성. 그러니까 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을 찾고 그죠? 이 규칙을 편화 그래프로 그려보고 다시 자료로 그리고.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에 가면 이 편화 그래프를 규칙을 쓰는 거를 선으로 그려요.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만들어서 그 변화 모양을 직선으로 그리고 곡선으로도 그리고. 그래서 직선은 1차 방정식 1차 함수, 곡선은 2차 방정식 2차 함수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자료를 정리하는데 그것들을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만들어줬을 때는 이 선으로, 꺾은 선으로 이렇게 가로하고 세로에서 막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이 막대 그래프의 끝점들을 연결해서 선으로 이렇게 꺾어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연결돼요 하고 꺾은 선 그래프를 가르쳐줘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표현하고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00%에서 1이라면 100%에서 몇 프로나 될까? 라는 이 상대적인 퍼센트는 이렇게 쓰죠? 그래서 100개라면, 전체가 100개라면 얼마일까? 이렇게 쓰면 퍼밀이라고 해서 1000개라면 얼마일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통계와 확률이라는 게 있거든요. 확률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앞으로 확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율이 뭘까 하고 물어보는 거고, 이거는 이미 발생된 걸 통째로 계산하는 걸 통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라는 걸 배워요. 그러니까 이 위에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계는 결국은 나중에 함수라는 것으로 배우고, 이 함수라는 것은 이 통계한 것을 규칙성을 식으로 써줘봐. 어떤 함수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x랑 y랑 짝짓는 규칙성을 식으로 써줘. 이렇게 해서 이건 식이 돼요. 그래서 수학은 수의 규칙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수가 있어요. 수를 이렇게 함수의 규칙성으로 써줘야 되는데 식으로 그것들을 모양새로 할 때는 뭐야? 그림으로 하면 그게 기하예요. 기하는 어찌기, 어찌하 이런 뜻이에요. 일본 사람이 변형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기하는 지오메트리에서 지도 모양, 그림 모양. 그래서 그림도의 형태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양이 선이야, 각이야, 아니면 삼각형이야, 사각형이야, 아니면 곡선이야, 직선이야.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 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수를 대수학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기하학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통계학이라고 그래요. 자, 수학에서 그런데 수를 규칙성을 연구하다 보니까 연결해서 계산해줘야 돼. 그래서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결해서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연산하는 법칙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법칙이 있기 전에 기호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만들어진 게 감, 승, 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는 증가, 감은 감소, 승은 탈승자거든요. 그럼 왜 타냐? 이렇게 이게 계산막대기를 계산막대, 산자라고 그래요. 하나, 둘, 셋, 네 개를 하면 위에 하나가 타죠. 그래서 5개씩 되죠. 그래서 승이라고 해요. 탈승. 그래서 곱하기를 승이라고 해요. 그래서 곱하기는 문제에서 보면 뭐뭐씩 이렇게 나와요. 재는 제외하다 나누다 해서 재.
이렇게 가감승제 4개를 정한 다음에 이거를 4가지 규칙의 연결 계산해서 사칙연산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숫자놀이 할 때 해봤죠? 3하고 2하고 했더니 그죠? 7이고 4하고 1하고 했더니 5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또 해볼까요? 6하고 2하고 했더니 13이고 오, 규칙성 할 수 있나요? 자, 1하고 3을 하면 무엇일까요? 보자. 자, 저랑 이런 놀이 한 적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어떤 모양새든 이 세모를 치던 세모 동그라미를 치던 별표를 치던 이렇게 모양을 아무거나 다 정해도 되거든요. 별표를 하던 이런 걸 일반연산이라고 그래요. 일반연산. 마치 컴퓨터가 있으면 컴퓨터에서 첫 번째 자리하고 계산을 해주세요. 두 번째 자리를 그러면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그죠? 첫 번째 두 배를 곱한 다음에 1을 더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A고 이게 B라면 A랑 B랑 곱한 다음에 2를 해서 답을 내주세요. 이렇게 컴퓨터에다가 일반 연산은 사칙 연산으로 다시 써준 다음에 하는데 컴퓨터라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에 숫자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사칙 연산을 이용해서 모든 계산을 다 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연산이라는 것으로 사칙 연산을 이용하니까 4가지 규칙에 연결된 계산, 수를 계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계산을 가르치기 전에 이렇게 수를 가르쳐요. 이거를 자연수라고 그래요. 이 자연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보수예요, 보수. 보수. 보수가 뭔지 아세요? 자, 3의 보수는 10의 3의 보수는 3하고 6하고 10의 3의 보수. 7이에요. 10을 만드는 거. 그래서 가르기하고 모으기를 먼저 가르쳐요. 그 보수는 보완되는 보조적인 수예요. 그러니까 5의 1의 보수는 4. 네, 맞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10개씩 묶으면 10진법이 되고 5개씩 묶으면 5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9까지 배운 다음에 0도 배워야 되죠. 그죠? 네. 0도 배워야 되니까 0부터 9까지 10진법의 체계를 가장 간단하게 먼저 배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10을 갈라서 10을 가르는 것은 가르기, 10을 모으는 것은 모으기. 그래서 모으기를 덧셈이라고 그러고 가르기를 뺄셈이라고 그래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수의 연산이니까 숫자를 배우면서 그걸 연결해서 계산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비교하기, 길이 재기, 그죠? 이 숫자를 단위로 센티미터로 나온 거, 그죠? 네. 이걸 배우는 거고 이렇게 9까지 배우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두 자리수인 10진법을 배우는 거고 네. 그래서 넘어가서 세 자리수까지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세 자리수를 배우는데 50까지 배웠다가 100까지 배웠네요. 숫자를. 네. 자, 숫자를 배우면서 숫자만 계속 해볼게요. 자연수 50, 100, 세 자리수, 그 다음에 네 자리수는 없네요. 그냥 큰 수로 넘어가 버리네요. 큰 수로 넘어가니까 이거를 9, 50, 100, 세 자리수 1000 하면 10진법의 체계로 10배씩 커지거나 10배씩 작아지기 때문에 큰 수 해가지고 같은 규칙성으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4학년 1학기 때 배우면 다음번에는 다 없는데 숫자가 너무나 많이 커졌어요. 32억 3,248만 뭐 이렇게 있고 하면 그래서 어림수를 배우는 거예요. 자, 어림에서 어림이 무슨 뜻이죠? 어림이? 대충 어림짐작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림수는 근사치, 근사값이라고 해가지고 근사, 유상값,
근사값이라고 해서 중학교 때 다시 배우는 거예요. 근사값으로. 그러면 왜 어림수를 배우냐면, 자, 어른은, 여보, 내가 돈이 필요한데 37,423원만 줘. 그럼 이상하지? 그지? 너도, 아빠, 저 필요한데요. 523원 주세요. 그럼 안 하죠. 1,000원 주세요. 그러지. 그러니까, 어림짐작. 어떤 사람은 사장님인데, 회사를 운영하는데, 요번에 프로젝트를 1,000억짜리를 해야 돼. 그랬더니, 쫙 와갖고, 사장님! 제가 필요하니까 327만 4,243원 주십시오. 그럼 이상하잖아. 그지? 숫자로 그게 필요합니다 하더라도 어림 근처값, 유사한 값을 배워야 되지 큰 수는. 네. 그래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까 어림짐작에서 어림을 배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렇게 되어서 보니까 자, 숫자들을 다 배우면서 보니까 자, 덧셈 뺄셈을 했죠. 그런데 덧셈 뺄셈을 이렇게 한 자릿수나 10의 자리도 하지만 덧셈 뺄셈을 이렇게 100의 자리도 해야죠. 네. 자, 덧셈 뺄셈을 세 자릿수도 하면 여기 네 자릿수도 했네요. 네. 그 다음에 큰 수로 갔네요. 네. 이렇게 세 자릿수, 한 자릿수, 두 자릿수, 세 자릿수, 세 자릿수, 그 다음에 네 자릿수, 그죠? 그 다음에 세 자리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세 자리에서 네 자리 갔다가 큰 수 갔다가 어림수를 배웠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숫자는 다 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면 1, 2학년 때는 수학을 배우는데 1, 2학년 때는 배우는데 이걸 쭉 보니까 간단한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는데 그죠? 그 다음에 2, 3학년이 되니까 조금 수를 높여서 조금 더 다양하게 배우다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5학년 때부터는 수학의 원리나 개념들을 배우기 시작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저학년, 여기는 중학년, 여기는 고학년 이렇게 어려워하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냐 네. 하면 요 분수부터 어려워한대요. 보통 아이들은. 분수를 하다가 분수도 배우는데 소수를 뭐야? 그러더니 이 소수 분수도 지금 아직 다 안 됐는데 그거를 막 계산하래. 곱하고 나누래. 특히 혼합해서 계산하래. 그래서 나누래. 자, 그러면 분수하고 소수는 뭐냐? 분수는 1을 나눈 수입니다. 1을 나눈 수고 소수는 1보다 작은 수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는 1 한 덩어리를 나눴을 때 이 한 덩어리를 어떻게 나눠 주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분의 2는 2분의 2 3분의 7은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왜? 1을 나눴는데 1보다 작아져야 되는데 1의 크기가 2보다 크잖아. 그래서 가분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수하고 소수를 서로 바꿔주래요. 왜 바꿔주냐면 이 분수는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순식간에 2하고 2분의 2가 되니까 약분이 돼요.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1 곱한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1이라는 항동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약분을 하니까 곱하기 나누기가 편해요. 분수는. 왜 곱하기 나누기가 편하냐? 이건 나누는 수기 때문에. 이해돼요? 네. 자, 그런데 이 소수는 1보다 작은 수로 소수의 표시는 0점. 만약에 2.35 했을 때 0.35만 소수고 이 2는 자연수예요. 정수든지. 그러면 2 더하기 0.35예요. 그런 것처럼 2는 1의 자리, 3은 10분의 1의 자리, 5는 100분의 1의 자리로 십진법을 나타내줘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소수는 자릿수에 따라서 더하고 빼기가 편해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가 편할 때는 소수로, 곱하기 나누기가 편할 때는 분수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 6학년 때 분수와 소수까지 배우면
자, 여기서는 자연수만 배우다가 이걸 분수를 배우고 소수를 배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중학교에 올라가면 이 분수는 A분의 B로 표시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자연수의 B로 해도 되고 정수의 B라고 하거든요. 네. B로 되어 있어. 나눌 수 있는 수야, 분수. 이거를 유리수라 그러고, 네. 나누지 못하는 수를 뭐라 그러죠? 이렇게 A분의 B로 쓸 수 없는 수를 무리수라고 그래서, 네. 이 분수하고 소수는 수의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수를 배워가다가 분수, 소수를 배우니까 분수는 뭐예요? 나누기죠. 네. 나누어지니까 간단하게 되죠. 그래서 약수는 나누는 수예요. 나누어진 수예요. 그러니까 뭐냐고? 2 곱하기 3은 6이 되면 네. 거꾸로 6 나누기 3은 2가 되고 6 나누기 2는 3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곱하기라고 하고 중학교 때는 곱셈 공식이라고 배우고요. 네. 6이라는 덩어리를 이렇게 두 덩어리로 나누어서 곱해 놓으면 이거를 인수, 약수라고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곱하기니까 곱셈 공식은 배수고요. 이 반대, 곱셈 공식의 반대를 약수, 인수분해라고 그래요. 자, 그렇게 해서 약수와 배수, 곱하기에 나누기를 배우는 거예요. 곱하기 나누기를 배우면, 자, 이거를 6을 놓고 6을 3으로 나누면 2가 되죠? 네. 그러면 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구단 안에는, 자, 구구단을 언제 외우죠? 여기 있네요, 곱셈구구. 정말 중요할 때네요, 구구단. 이거만 알면 중학교 2학년 수학까지 다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데 우리가 외우기 때문에 구구단의 원리를 잘 생각을 못한 거예요. 구구단에는 곱하기도 있고 나누기도 있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 나누기 배웠냐? 그랬더니 3학년, 2학년 안 배웠죠, 나누기. 구구단은 배웠는데 나누기는 안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쉬워. 2, 4, 8이면 8 나누기 4는 2야. 거꾸로 가면 나누기야. 그래서 나누기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곱셈과 나눗셈이 반대 개념인 것처럼 약수와 인수도, 약분과 통분도 반대 개념이에요. 약분은 간단하게 이렇게 같은 숫자,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숫자를 지우는데 이걸 다시 쓰면 3분의 1 곱하기 2분의 2가 돼서 이거는 3분의 1 곱하기 1이 돼요. 그래서 간단한 숫자,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기약분수로 만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약분은 항등원 1, 1을 곱하면 항상 같은 걸 항등원이라고 하는데 항등원 2를 이용해서 계산 과정을 간단히 하는 것이고 네. 통분은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분수에 더하기 빼기를 하려면 분모의 크기를 이렇게 같이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곱하기 나누기와 분수와 관련되는 것은 뭐라고요? 통분. 그래서 통분을 네 글자로 공통 분모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아니네요. 통분은 뭐라고요? 통분은 더하기 빼기 할 때 편해요. 통분은 더하기 빼기 할 때 꼭 써놓는 거예요. 약분은 뭐라고요?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많이 써요. 그러면 여기 약수가 있고 여기 약분이 있죠? 네. 똑같이 약분은 약수를 이용하는 거고요. 네. 통분은 공통분모를 만드는데 배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통분은 또 뭐라고요? 더하기 빼기 할 때 사용하는 거고 네. 약분은 약수와 관련되니까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네. 필요한 거예요. 자, 더하기 빼기 할 때 그래서 분수의 계산을 덧셈을 하고 뺄셈을 하고 곱셈을 하고 곱셈할 때는 뭐가 필요해요? 약분도 필요하고 약분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곱셈을 하면 나눗셈을 하면 네. 통분은 공통분모로 크기를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소수도 곱셈을 하고
분수의 나눗셈. 그러면 약분이 필요하겠죠? 네. 나눌 약. 인수, 나눗셈, 소수의 나눗셈. 나눗셈은 십진법 계산하는 거 똑같아요. 자릿수만 맞추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분수는 곱하기 나누기 할 때 편하고 소수는 더하기 빼기 할 때 편해서 서로 바꿔가면서 계산을 하면 연산이 다 배워지는 거예요. 녹색이. 곱셈, 나눗셈부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알게 되려면 곱셈 구구가 중요한 것처럼 분수와 소수가 왜 나오고 뭔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2, 3학년 때 이거를 배운 다음에 지나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분수의 덧셈과 뺄셈, 혼합 계산, 여기도 혼합 계산, 여기도 혼합 계산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자, 지워볼까요? 자, 숫자로 배운 거는 뭐 배웠어요? 9,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또 뭐라고요? 1000의 자리, 그 다음에 큰 수, 그 다음에 어림하기. 이 하면 다 배운 거고. 그죠? 그런데 연산은 뭐 배웠어요? 덧셈과 뺄셈, 덧셈과 뺄셈, 곱셈. 곱셈 하는데, 곱셈 하다 보니까 덧셈, 뺄셈, 곱셈을 하니까 뭘 배웠어요? 구구단을 배우고, 구구단을 배우면 뭐도 알게 돼요? 나중에 나누게도 알게 돼요. 거꾸로 하면.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을 하게 되면 1을 나눈 수인 분수를 배우게 되고, 분수를 하게 되면 1보다 작은 소수를 배우게 되고, 분수와 덧셈, 소수를 하게 되면 계산하기 위해서 약수를 알아야 되고, 나누는 수, 배수, 곱하는 수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약수를 가지고 약분을 하고, 몇 배씩 같이 곱해줘서 통분을 해가지고 공통분모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분수를 곱하고 소수를 나누고 이렇게 하면 분수 소수의 혼합 계산을 하게 되고, 이렇게 돼서 계산 연산을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 배우는 상황에서 또 뭘 배워야 되냐? 어쨌거나 자, 수도 배웠죠? 그죠? 네.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큰 수, 어림수를 배우고, 네. 연산도 배웠죠? 처음에 더하기 배우고, 빼기 배우고, 모으기, 가르기 배우고, 그죠? 그 다음에 뭐라고? 곱하기 배우고, 나누기 배우고, 그죠? 곱하고 나누다 보니까, 연산, 곱하고 나눈 수인, 뭐라고요? 분수도 배우고, 소수도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서로 바꿔서 특식을 하려니까 약수도 배우고 배수도 배우고 곱하기, 약수는 나누기, 배수는 곱하기.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한 약수의 약분도 배우고 배수를 이용한 통분도 배우고.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연산, 수를 배우고 연산을 배우다가 연산된 분수. 그러면 분수는 A분의 B죠. 네. 그러면 이거를 쓰면 뭐 2분 뭐라 해서 3분의 2면 이거를 식으로 쓰면 하나의 항으로 쓰면 2 나누기 3이죠. 네. 숫자 아니죠. 2 나누기 3은. 네. 그러니까 분수는 숫자가 아니라 수를 표현하는 방식이죠. 네. 자, 그렇게 돼서 수를 다 배우는데 그거 말고 자, 수도 배웠어. 연산도 배웠어. 그러면 기하를 배우는 거야. 기하의 첫 번째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니? 이렇게 하다가 여러 모양을 알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거를 평면에다가 그려볼게. 그리는데 제일 간단한 게 완벽한 게 원이야.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 그런데 이 원 말고 나머지는 각지어 있거든. 각. 그래서 각의 정도, 각지어 있는데 이 각진, 세 선분이 각지어서 있으면 삼각형이야. 이렇게 한 선이 내리고 수선을 내린 다음에 직각이면 수직이야. 같은 선이 나란하면 평행이야. 그런데 이 삼각형이 있으면 사각형도 있겠지, 오각형도 있겠지. 점점 많아지면 다각형이야. 다각형이 무한각형이 되면 원이 돼.
자, 이렇게 배웠으면 이 다각형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오면 직육면체가 되거든, 입체가. 네. 이 다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니? 하고. 모양새가 같은 게 합동이야. 그러니까 합동은 어떤 거랑 거리가 같아서 딱 대칭이 돼. 같은 게 있어. 대칭도 있거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합동된 거 말고, 각 기둥. 어떤 모양을, 각진 거를 차곡차곡 삼각형을 쌓으면 삼각기둥, 사각형은 사각기둥. 차곡차곡 쌓으면 기둥 덩어리가 돼. 네. 그런데 기둥 말고 뾰족한 것도 있어. 한 점에서 모인 것. 그게 각뿔이야. 네. 그런 다음에, 야, 원 배웠잖아. 오, 한참 뒤에. 원의 넓이도 알았지. 원의 넓이를 배워야 직육면체의 겉넓이 안에 들어있는 부피를 배우는 거야. 자, 왜 그렇게 또 배우냐? 여기에서 1, 2단계에서 배운 여러 가지 도형이 있잖아. 그럼 기본 모양만 배운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를 해야 평면 도형이 돼야 가로,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지 넓이가 나오잖아? 네. 그래야, 그러면 원을 배우고 원 모양을 보고 나중에 지나서 이렇게 각도, 다각형, 수직, 넓이 이런 걸 다 배워야 원의 넓이도 배우고 직육면체 넓이도 배우고 원기둥, 원을 쌓는 원기둥이나 원뿔에 도 배우고 이렇게 해갖고 입체를 배우는 거예요. 자, 이게 요렇게 해서 처음에 배울 때 이거를 배우기 전에 이제 길이도 배웁니다. 이거는 어떤 게 더 크다, 작다 라고 할 수 있지만 길이를 배워서 센티미터, 길이의 단위를 배우게 되면 시계는 봐야 되니까 시계를 가르쳐 준 다음에 학교 다니게 한 다음에 여기서 시간도 가르쳤잖아요. 네. 이게 길이를 배우는데 여기는 길이는 센티미터 1승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1차원 길이. 근데 이 들어가요, 무거워요. 그러면 이렇게 부피를 배워야 돼요. 덩어리를. 그런데 이 부피를 배우기 전에 평면을 배워야 돼요. 면적. 그러면 이건 센티미터의 제곱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가 돼서 2차원. 그런데 이런 거를 계속 연습을 한 다음에 이제 직문적부터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센티미터 3승에서 3차원 입체가 배워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배워지면서 쭈루룩 배웠는데 비교하고 시계 배운 다음에 네. 그다음에 길이 재는 거 간단하게 배우고 그러니까 시간 길이 배우고 길이를 잴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길이를 쟀는데 그거는 무게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배우다가 네. 그지? 그 무게 배운 거를 쭈루루룩 어디 나와요? 여러 가지 이 기본 단위만 배웠으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단위들을 배우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단위들을 배우다 보니까 우리 분수도 배웠는데 이 원 안에 이 네모를 1이라고 치면 이가 안에 몇 %가 들어갔을까? 라는 게 비율이에요. 비율. 그렇게 해서 비율을 배우고 그런데 이 합동도 되었으니까 이제 닮음도 배워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닮았다고. 그럼 비례식은 뭐냐? 2분의 1은 6분의 3. 분수는 합동이에요. 같아. 이 2의 동그라미 크기와 6의 동그라미 크기는 한 덩어리로 같아. 그런데 조각수가 이건 6개야. 이것도 2개야. 피자가 이것도 한 판, 이것도 한 판인데 이건 2조각 중에 하나고 이거는 6조각 중에 3개야. 그래서 크기가 같아. 그래서 이렇게 분수는 합동인데 비례식은 1대 2는 3대 6. 한 명이 피자를 2판씩 먹으면 3명은 몇 판이 필요합니까? 6개. 이렇게 여기는 1명, 여기는 3명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이거는 2판, 이거는 6판 달라질 수 있어. 이렇게 비례식으로 비례식과 비례 배분을 배우게 돼요. 그렇게 해서 비율의 그래프까지 다 그릴 수 있으면 이것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정비례, 이렇게 반비례 해서 자 그러면 정비례와 반비례는 뭐냐?
정비례는 곱하기예요. 구구단에. 왜 그러냐면 2, 1은 2, 2는 4, 2, 3은 6 이렇게 돼서 2x, 요거는 x는 1, 2, 3, 4, 5, 6 다 변하고 요거는 y가 돼서 y는 2x 해서 이 좌표 평면이 있으면 2, 1은 2, 2, 2는 4, 2, 3은 6 하고 이렇게 찍어주면 돼요. 그거를 중학교 때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 하고 요 마이너스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9구단하고 똑같아요. 2단은 여기에 기울기고 요 x는 여기에 x축, 가로축 1, 2, 3, 4고 y는 이 답 2, 1은 2, 4, 6, 8이니까 9구단하고 똑같아요. 정비례는. 그래서 곱하기는 뭐라고요? 곱하기는 정비례요. 그러면 반비례는 뭐냐? 어떤 점하고 곱했는데 항상 일정한 점수가 나와. 그러면 이 K를 곱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서 쓰는 거예요. X와 Y가.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8이면 8의 약수는 1 곱하기 8, 1하고 8, 2하고 4, 4하고 2, 8하고 1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쓸 때 y는 x분의 k 이렇게 돼서 이건 분수처럼 생겨서 분수함수라고 하기도 하고 분수 모양은 유리수라고 해서 유리함수라고 그래요. 고등학교 때. 자 그러면 이 반비례는 뭐야? 이렇게 붙어 있어서 반반하면서 나누어 쓰는 거예요. 그럼 정비례는 뭐야? 자 x에다가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구구단은 뭐예요? 배수는 정비례예요. 그럼 반비례는 뭐야? 약수를 얘기해요. 약수에 점을 찍으면 돼요. 약수, 8의 약수는 1과 8 곱하면 8 나오죠? 2와 4 곱하면 8 나오죠? 4와 2 곱하면 8 나오고 8과 1 곱하기 8 나오는 약수를 써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식이 나오면 이런 자료와 식을 정비례 반비례를 그래프를 문제 해결 방법으로 심화로 해서 식으로 쓰고 그리면서 숫자의 규칙성을 알 수 있습니까? 하면서 식, 그림, 숫자의 규칙성을 알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정비례와 반비례는 초등학교 책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이 중학교 올라가서 함수가 너무 어려워하니까 가장 기초적인 정비례와 반비례의 개념만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자 그러니까 초등수학을 살펴보니까요 결국은 자, 수와 뭘 배웠어요? 수를 먼저 배우고 그죠? 뭐라고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그죠? 만의 자리, 큰 수, 어림 수를 배우고 연산에서 더하기 빼고 더하기는 모으기, 빼기는 가르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곱하기를 배운 다음에 여기다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구구단 하나 배우고 나누기 배우고 이렇게 더하기 곱하기를 나오다 보니까 분수 배우고 그죠? 십진법의 단계로 해서 1보다 작은 소수도 배우고 이렇게 분수하고 소수를 배우니까 그 다음부터는 혼합계산도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부하는 걸 배웠는데 그렇게 배우면서 여러가지 모양도 배우고 그 도형을 배운 다음에 그걸 평면대형으로 배우고 그걸 간단한 원으로 배운 다음에 그죠? 원은 각지지 않은 거니까 원 말고 각도를 배우면서 가장 간단한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 하다가 다각형을 배우고 각을 배우다 보니까 각이 90도 있는 게 필요하니까 수직을 배우고 그러니까 이 나란히 가게 되는 걸 구해야 사각형을 그리니까 평행도 배우고 영원히 만나지는 두 선 그거를 배운 다음에 이게 평면을 다 배웠으니까 이제는 입체를 배우고 그러면서 겉넓이나 부피, 들이 이거는 모양 껍데기 이건 소관 전체를 배우고 이런 거를 배우면서 대칭을 합동과 대칭을 배우고 여기는 뭐라고요? 비례식으로 닮음을 배우고 그러면서 각기둥, 원기둥, 원
원뿔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 왜 자, 수 배웠어요. 연산 배웠어요. 알겠어요. 그럼 도형도 알겠어요. 그 세키네모 모양도 알겠어요. 통계도 아까 해서 알겠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뭐 배워요? 여러 가지 모양. 어떤 모양이야? 비교하기. 또 여러 가지 모양. 시계 보기. 초등학교 때, 그죠? 그 다음에는요, 분류하기. 길이 배우니까 길이 재기. 시각과 시간, 시계에서. 그죠? 그 다음에 시간과 길이. 그러다 보니까 들이와 무게, 길이, 들이. 이게 다 단위예요, 단위. 쭈루루 가서 뭐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단위들을 계산하는 방법, 비례식, 비와 비율,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배워지는. 자, 이렇게 전체 초등학교 수학이 뭐 있는지 가르쳤는데, 네. 현재 1학년, 2학년 끝나고 3학년에서, 그죠? 4학년도 이제 끝났죠, 거의. 네. 끝나는데, 그 다음에서부터, 여기까지는 간단한 기초 배우고, 여기도 뭐 편하게, 간단하게 배웠는데, 여기서부터는 나중에서 중학교랑 관련되는 게 많아요. 첫 번째, 약수는 인수분해, 배수는 곱셈 공식으로 나오고, 직육면체는 고등학교 때 많이 나오겠다. 약분과 통분은 뭐라 그랬어요? 약수는 약분해, 통분은 분수의 더하기 빼기에, 약분은 곱하기 나누기에, 분수, 다각형의 넓이, 곱셈의 분수, 소수의 곱셈, 분수, 소수, 자료의 표현. 그러니까 분수, 소수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네요. 그러면서 약수, 배수만 알면 되고, 이것도 분수, 소수를 계산했는데, 이제 뭘 배워요? 여러 가지 단위를 배우면서 정비례, 비례식, 비와 비율을 배워야 되니까, 비율 그래프를 배워야 되니까, 나머지는 도형으로, 각기둥, 원, 쌓기나무, 원등. 이런 도형들을 배우죠. 도형들을 배워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중학교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초등수학을 이렇게 보면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쉽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의 규칙성, 이런 거 안 설명해주고 규칙성, 이거 안 설명해주고 규칙성, 이거를 자료 정리를 해서 규칙성, 그걸 가지고 자료편으로 규칙성, 이 문제 해결 방법의 규칙성, 이게 초등 심화예요. 문장대로 길게 써있는 거를 이걸 압축 요약해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 수 있는가, 생각해낼 수 있는가, 이게 초등 심화라 그래요. 그래서 초등까지 심화해서 풀어주면 나중에 중학교 문제를 읽는 능력이 좋아져요. 끊어서 읽는. 자, 초등에서 결국은 수 배우고 연산 배우고 분수하고 소수를 배웠는데 결국은 구구단 하나만 배우면, 그죠? 도형의 모양과 종류 딱 배우고, 그죠? 통계의 기초 배우면 끝나기 때문에, 자, 초등 거는 전부 다 해봐야 뭐라고요? 구구단이라고. 구구단. 근데 미래엔 바뀔 수 있지 않나요? 아니, 지금 상태가 교육과정에 이렇게 나왔어요. 자, 한번 볼게요. 그럼 구구단과 관련된 거 볼까요? 구구단이죠. 구구단은 곱셈이면서 나눗셈이죠. 네. 아닌가요? 구구단을, 그죠? 분수단이 나눗셈이면 분수도 되죠. 네. 맞나요? 네. 그러면 분수, 나눗셈이 되죠. 자, 그러면 요게 곱셈, 나눗셈이죠. 분수죠. 네. 곱셈, 나눗셈 혼합계산이죠. 네. 그럼 소수도 구구단이죠. 네. 자, 또 여기에서 가면 이 구구단은 약수, 배수가 다 나오죠. 이 구구단으로 약분, 통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수 나오죠. 분수 나오죠. 그리고 소수도 나오죠. 분수 나오죠. 소수. 또 분수, 소수 여기 나오죠. 자, 구구단을 하면 어쨌든 비례식으로 할 때도 곱하기 나누기 해야죠. 구구단은 정비례, 반비례 아까 보여줬죠. 네. 약수, 배수로. 그러니까 초등수학은 뭐만 알면 돼요? 구구단.
그래서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이렇게. 그런데 이 구구단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구구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학 원리랑 뭐 이런 거 내가 한번 동영상 찍어놨나? 한번 다음번에 더 자세하게 구구단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거를 열심히 들었는데요. 오래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다 잊어버려도 몰라도 되는데, 아, 수학의 가지수가 뭐뭐 있다고요? 이렇게 수를, 뭐라고요? 수를, 뭐라고요? 식으로, 규칙성으로, 그죠? 수의 규칙성을 연결 계산하면서, 그거를 뭐라고요? 규칙성을 그림으로 그려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와 식과 그림은 세 개를 다 연상해서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수학을 잘한다 라는 걸 알아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원리라는 것은 여기에서 약수, 배수, 약분, 통분 배우는 것 같은데 어디서 왔냐 이렇게 쭉 따라가려면 곱셈 99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곱셈은 어디서 나왔냐? 덧셈에서 나왔어요. 덧셈은 어디서 나왔냐?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를 4번 하면 뭐라고요? 2 곱하기 4죠? 네. 자, 그러면 2를 연속 4번 더하는 게 곱하기예요. 네. 그러니까 더하기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로 하이라이트는 뭐라고요? 구구단. 구구단의 원리로 다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이 구구단의 원리를 하면 간단하게 한 개만 하고 끝날게요. 2x 더하기 3x는 몇 x예요? 5x. 이거를 안 배우고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2를 x번 더하는 게 아니라 x를 2번 더하고 x를 3번 더하니까 총 x를 5번 더한다. 이렇게 쓰면 되니까 안 배워도 구구단 원리를 알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런 것처럼 원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이렇게 연결관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등학교만 이렇게 연결됐냐? 아닙니다. 초등학교 이렇게 연결된 게 중학교도 중1, 중2, 중3 때 연결이 쫙 됩니다. 그래서 3학년 때 곱셈 모르면, 분수 모르면 4학년 때도 힘들죠, 분수. 네. 5학년, 6학년 다 쉽죠. 다 어렵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 분수가 하이라이트라고. 여기서부터 못하기 시작한대, 아이들이. 네. 그런데 이 중학교에 있는 중학교까지 이렇게 초등 6년하고 9년을 배운 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여기에 70%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이 한 번도 쉬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결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이게 왜 나왔을까? 이게 이유가 뭐지? 하고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수학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화이팅!